그런데 정말 부모가 가끔 아이 앞에서 화를 낼 때 나는 완벽한데 너는 왜 나의 말을 안 듣니? 그런 심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처럼 아이의 입장에서 먼저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면 아이와의 관계가 훨씬 원만하게 풀려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대를 이어가는 위태로운 양육에 대해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가끔 엄마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은 담고 싶지 않았던 엄마의 모습인데 그걸 제가 되풀이하고 있는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의 모습을 싫건 좋건 그걸 닮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위태로운 양육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을까요? 위태로운 양육의 대물림. 그렇죠. 저희가 이제 잘못된 양육의 핵심은 바로 내가 부모한테서 받은 양육,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막 화가 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화가 낼 때 별일 아닌데도 화가 폭발할 때가 있죠. 네. 이럴 때 아이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네. 왜 그러지 엄마가? 그럴 상황이 아닌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죠. 한 예로 이제 우리가 흔히 겪는 건데 외출 준비를 하는데 아이가 보통 꾸물거리고 막 잘 안 따라줄 때 많죠. 그럴 때 이제 엄마가 몇 번은 빨리 하자 하다가 어느 순간 확 폭발을 하죠. 네. 그때 이제 그 폭발하는 기저에는 이게 나를 무시해? 네. 내가 엄마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이제 화를 낸다는 건 누군가 나를 침해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내가 욕구가 좌절되었었다는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네, 누구나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게 좀 심하게 많이 좌절되었을 경우에 부모가 아이랑 잘 못 풀어나가는 거예요. 네, 그 관계를. 그래서 이제 그때 막 너마저도 나를 무시해?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되게 유치해지는 거죠, 아이하고. 네. 저희가 이제 그래가지고 한번 화가 딱 나면은 막 그거 못 멈추고 계속 그 패턴을 막 반복하는 거 느끼시죠? 그럴 때 아이 키우시니까. 이제 그걸 저희가 하등 정신 과정이다, 또는 하위 정신 과정이다, 그런 말을 써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어떤 특정한 단서에 의해서 감정이 확 올라왔는데 그 과정에 딱 잠겨가지고 다쳐갖고 거기 빙빙빙 도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네, 가끔 싸울 때 보면 패턴이 똑같죠. 예전에 했던 거. 그게 자동화돼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터지면 나는 또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러고 있네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도 조금 나아진 상태예요. 자기가 보이는 거죠. 그럴 때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그 순간에. 근데 우리는 보통 그게 융통성 발휘가 잘 안 되고 그냥 갇혀서 빙빙 돌게 돼요. 그것과 반대되는 게 이제 고동정신 과정이에요. 짐작하시겠지만 내가 화가 나는 순간에 잠시 멈추고 화내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이제 그럴 때 이성을 찾을 수 있는 틈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닫힌 체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이런 건데요. 말이 쉽지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답은 자기 연말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성숙한 엄마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 건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께서 아까 대를 이은 그런 위태로운 양육을 어떻게 끊을 수 있냐고 물어보셨죠? 저희가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해서라는 걸 사실은 기억을 못해요. 제가 그런 말을 지금 계속 했지만 기억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몸이 알고 있어요, 그걸.
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내현 기억이라고 해요. 네. 우리가 내가 아침에 뭘 먹었는지, 뭐 이를테면 우리 아이가 오늘 뭐 무슨 옷을 입고 갔는지라든지 그런 것들은 분명히 기억하잖아요. 네. 그걸 외형 기억이라고 하고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엄마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시콜콜 기억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몸으로 기억하는 거고 사실은 거의 감정에 대한 기억이에요. 네. 사실은 내용은 많이 없어졌지만 감정은 그냥 남아있는 거고 그게 더 깊숙이 박혀 있어요, 기억이. 네. 그리고 우리는 그 감정이 흔드는 거죠, 우리를. 그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그게 양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쁜 감정들을 가졌을 때 아이들하고 잘 지낼 수가 없는지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아이랑 잘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나쁜 감정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제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가장 크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 마음에 들게 행동하라라는 어떤 그 명령 같은 걸 갖고 살아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의 어떤 존재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모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 마음에 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부모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이 자신의 욕구를 많이 누른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욕구 좌절이 되는 거고 네. 그때 좌절되었던 욕구 또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상처를 내기도 해요, 아이한테. 예.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 알고? 모르게도 내고요. 이제 약간 의식은 하지만 제어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하등 정신과정 네. 거기에 빠졌을 때 그래요. 네. 사실은 그 부모도 그 위에 부모한테 받은 상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고리를 못 끊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한테 내려오는 거죠. 네. 그게 위험한 대물림되는 양육 과정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받은 상처, 좌절된 욕구 그런 게 나의 양육 태도를 결정합니다. 네. 평화로울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성이 지배하니까. 네. 근데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내가 이성이 감정을 못 누르거든요, 인간은. 네. 급박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또 하나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나의 성격이 내 아이의 그 양육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부모들이 갖고 있는 성격이 있어요. 제가 여기 한 6가지 정도를 예를 좀 들어왔는데요. 네. 이제 좋은 양육을 하는 물론 훌륭한 부모님들도 계신데 제가 지금 여기서 열거해 드릴 것들은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 유형별로예요. 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과잉 보호하는 부모예요. 요즘에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헬리콥터 엄마들? 예, 맞아요. 예, 네. 아이가 이제 적으니까 예전에 비해서 1명, 2명 정도니까 네. 엄마들이 이제 계속 아이한테 관심을 갖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과잉 보호가 심한 부모들의 특징을 보면 걱정이 아주 많으세요. 네. 부모님 자체가 예.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불안한 상황으로부터 아이를 철저하게 보호해야지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불안을 제거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가 성인이 돼서도 계속 불안한 것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평생 불안감에 갇혀서 살게 되는 네.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과잉보호를 해서 키운다. 그럼 어떤 아이가 될까요? 스스로 할 수 없고 의존하는 아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신감이 되게 부족하고요. 네. 자기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항상 불안해하고 네. 되게 무능한 아이가 돼요. 네. 무능한 어른이 되는 거죠. 무능한 아이에서부터 쭉 발전해서 결국은 무능한 어른이 돼가는. 그래서 연령에 맞는 기대나 요구 같은 것들을 해주는 게 훌륭한 부모인데 네. 지나치게 많이 모든 걸 다 부모가 해주려고 하는 네. 그런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변덕스러운 부모가 있죠. 변덕스러운 부모.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부모일까? 그러면 그런 변덕스러운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어떻게 엄마, 아빠의 기분을 맞춰줘야 될지. 네, 그렇죠. 예, 변덕스럽다는 거는 뭐냐면 사실 부모가 굉장히 미성숙한 경우예요. 네. 그래서 자기 감정 통제도 잘 못하고 네. 자기 감정 통제 자체가 버거운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아이는 그 속에서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은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화를 내네? 그런데 어제는 안 냈었는데?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거를 아이가 못 배우고요. 네. 뭐 좋고 싫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기준을 못 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상스러운 성장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사실은 이게 부모가 잘못돼서 자기가 그렇게 크고 있는 건데도 아이들은 어릴 때는 부모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내가 좀 이상한가 봐. 난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갖고 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된 뒤에도 자신에 대한 통합된 이미지를 갖지 못한다거나 매사에 확신이 없고 불안하고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늘 긴장되고 네. 인간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신뢰를 안 주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하게 되는 거죠. 네.